세상을 열광시킨 트럼프의 빨간 모자가 이제 배 만드는 모자로 변신했습니다. 처음엔 정치 구호였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어느새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로 탈바꿈해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50대 이상인 여러분이 반가워할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자 한 개가 양국 간 관세 협상을 풀어준 역할을 했고 우리 조선업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죠. 오늘은 그 비밀을 함께 알아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는 세계를 상대로 높은 관세를 들이대면서 세금을 거두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고 자동차와 선박에 25% 관세를 맞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한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크게 투자하고 미국산 LNG를 많이 사기로 한 것이죠. 이 협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나지 않나요? 트럼프의 마가를 그대로 뒤집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니 어쩐지 딱딱한 협상 테이블에서 농담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아주 진지합니다. 마스가는 쇠퇴한 미국 조선업을 한국이 도와 다시 세우자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대형 조선 3사인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미국 정부와 손을 잡고 미국의 조선소를 만들고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한화오션은 이미 지난해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그곳에서 연 한 척밖에 만들지 못하던 생산량을 가까운 시일 안에 20척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죠. 한국의 선진 기술과 미국의 시장을 결합해 새로운 신화를 써보겠다는 야심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조선업의 위상을 되짚어 봅시다. 세계 선박 건조량의 절반은 중국이 차지하지만 한국이 30% 가까이 담당하고 일본이 10% 정도입니다. 양으로는 중국이 앞서지만 LNG 운반선, 이중 연료 선박, 고부가 가치 선박 기술력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기술 덕분에 글로벌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를 찾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옷보다 한국 장인이 만든 한복이 더 빛나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한화오션의 전신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2015년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으로 큰 충격을 줬지만 이후 구조조정을 거쳐 한화그룹이 인수하면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한때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적자를 냈지만 이후 강판 가격이 안정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뛰어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훌쩍 넘었죠. HD현대중공업도 수주잔고가 5년 만에 4배 넘게 늘었고 삼성중공업도 수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마치 주문이 밀려 서랍에 쟁여둔 공예품처럼 앞으로 몇 년치 일감을 확보한 셈입니다. 조선업 호황의 또 다른 이유는 환경규제입니다. 국제회사기구는 2030년까지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40% 줄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래된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야 하니 전 세계에서 새 선박 주문이 쏟아집니다. 우리나라가 LNG선과 이중연료선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보니 수주가 몰려드는 거죠. 새로운 배는 오래된 냉장고를 새 모델로 바꾸는 일과 비슷합니다.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소음도 줄어들겠죠.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양 패권을 유지하고 싶은데 미국 내에서 대형 선박을 지을 만한 조선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으니 믿을 만한 친구인 한국에 손을 내민 겁니다. 미국은 2030년대까지 군함과 상선 400척 이상을 새로 만들 계획인데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인력과 기술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국에 도움을 요청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만사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 현지에는 숙련공이 턱없이 부족해 조선소를 열어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 신입 직원이 일주일 만에 그만두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노동문화 차이가 크다고 하네요. 이런 현실은 곶감 빼먹듯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기회는 큽니다.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확장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미국 젊은이들이 배를 만들며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훈련할 계획입니다.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미국 시장에서 정비 개량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중소협력사들도 부품과 장비를 수출할 수 있어 전반적인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때로는 모국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놀라운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마스가라는 이름 자체도 흥미롭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젊을 때 자주 보셨던 1970년대 미국 TV 광고에 나온 마가린 브랜드를 떠올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이름은 엄격한 산업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기업 임직원들은 빨간 모자를 쓰고 이 구호를 외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같은 모자를 선물했습니다. 농담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모자는 수십조 원의 거래를 이끌어낸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서울역에서 곱창구이를 사오면 집안이 온통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 작은 모자가 양국 경제에 큰 향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거대한 선박을 짓는 일은 종이배를 접어 강에 띄우는 것과 다릅니다. 기술과 자본, 숙련된 노동이 모두 필요하고 수년의 시간과 막대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미국과 협업하면서 각국의 규제와 문화 차이를 조율해야 하고 물류비와 환율 변동이라는 파도도 넘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업은 IMF 외환위기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지혜롭게 준비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어린 시절 포항이나 목포의 조선소에서 일하는 삼촌과 아버지를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선반을 돌리고 용접을 하며 땀 흘린 덕분에 우리나라가 오늘의 조선 강국이 되었죠. 이제 그 노력 위에 또 다른 세대가 친환경, 스마트 기술을 더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종이배를 띄워보던 소년이 어른이 되어 거대한 LNG선을 설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뉴스에서 들리던 마스가가 바로 그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단지 기업의 영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넓히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관세라는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 작은 빨간 모자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뉴스에서 마스가라는 이름이 나오면 웃으면서 엄지를 들어 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세대가 일궈낸 저력이 또 한 번 역사를 쓰고 있으니까요. 함께 응원하며 지켜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협력과 시장 확대는 단순히 배를 더 많이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배는 수만 개의 부품이 조립되고 각종 전자장비와 엔진, 배관이 촘촘히 연결된 떠다니는 도시입니다. 한 척을 만들기 위해 수천 개의 중소기업과 엔지니어, 용접사, 전기기술자가 협력합니다. 다시 말해 조선업이 활기를 띠면 철강, 전자, 도장, 물류 등 각종 산업이 함께 성장합니다. 마스가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협력하면서 우리 부품과 소재 기업들도 함께 미국으로 진출할 길이 열립니다. 미국의 지방 도시에서 한국 중소기업 제품이 쓰이며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서울 한복판에서 라면을 팔던 사장님이 어느 날 뉴욕 한복판에 가게를 내는 것과 비슷한 확장입니다. 그리고 배는 더 이상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닙니다. 최신 선박은 가전제품처럼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선박 내부에 설치된 센서들이 항해 중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아 실시간으로 엔진 상태를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효율적인 항로를 계산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가상세계에서 선박의 모든 부품과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며 실제 선박이 바다를 가르기 전에 문제를 미리 찾습니다. 마스가가 성공하면 이런 첨단 기술도 미국 현지에 전달되어 북미 조선소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변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박을 짓는 일은 김치를 담그는 일과 비슷합니다. 먼저 좋은 재료를 준비해야 하고 재료의 비율과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들어가야 하며 무턱대고 설탕만 많이 넣는다고 맛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강판, 엔진, 전자제어 시스템, 도료까지 각 단계에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완성된 배는 전 세계의 파도를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선소에서는 작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품질 검사를 수백 번 반복합니다. 50대 이상 세대가 공장을 돌보던 시절부터 내려온 장인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가 덕분에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기술과 사람, 문화를 교환하게 됩니다. 양국 젊은이들이 서로의 조선소를 오가며 현장 실습을 하고 한미 공동연구소에서 차세대 선박을 개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트럼프의 빨간 모자가 선사한 이 기회가 미래에는 두 나라의 대학과 공장이 협력하는 거대한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뉴스를 본 어르신들이 우리가 그 시작을 봤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변해도 바다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은 그 바다를 무대로 세계와 협력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에 담긴 큰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50대 이상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 변화를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방위산업이라는 별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해군은 노후한 구축함을 대체하고 함대 규모를 늘리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수백 척의 군함을 새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군함 건조는 상선보다 더 까다롭고 기술 집약적인 작업이라서 한국 업체들의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한국조선소가 그동안 구축해온 잠수함과 군함 설계 경험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와 산업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의 안보 협력도 자연스레 강화됩니다. 어른들이 젊은 시절 연탄을 갈던 모습이 이제는 최첨단 함정을 설계하는 모습으로 진화한 셈입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비교를 해볼까요? 배를 짓는 과정을 한 편의 소설을 쓰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는 작품의 개요이고 각 부품은 소설 속 등장인물입니다. 용접사는 작가가 캐릭터를 연결하듯 강판을 이어붙이고 엔지니어는 줄거리가 끊기지 않도록 전기와 배관을 설계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장공이 색을 입히면 독자가 표지를 보는 기분으로 배를 바라봅니다. 이처럼 배 한 척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도 양국 사람들이 함께 한 권의 대하소설을 써내려가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읽던 영웅 본색이나 가족 대하소설처럼 긴 호흡이 필요하지만 완성되고 나면 감동이 2배가 됩니다.